분자 구조. 저번 시간 복습한 사람. 저 중에 주기율표의 구조 이렇게 떠올리면서 저번 시간 거 어디서부터가 대칭 구조였지? 여기도 대칭이었다. HH 아니? 얘도 평면삼각형 분소 F로 해볼까 이번엔? FFF 아니? 120도 결합각이 나타나면서 얘는 180도고 대칭 형태가 되니까 쌍쌍 모멘트는 0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 120도, 얘도 120도, 자 얘도 120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에 같으니까 얘 또 알짜임은 제로. 다시 알짜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하는 게 쌍쌍 모멘트야.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 했지. 또 뭐 있니? 메테인, 탄소 중앙의 바커, 그치?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면서 약복지점 중에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 분포해서 얘네들은 원점 쌍쌍 모멘트 제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원자가 결합되었어.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서 극성 공유결합을 한 거야. 그렇지만 전체 구조상 쌍쌍 모멘트가 제로에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어. 얘는 당연히 무극성 분자이겠지. 얘는 당연히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동유결합을 한 모든 애들은 다 무극성 분자야.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을 한 것들 중에 구조 때문에 무극성이 되는 애들을 찾으려는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 아주 특별한 것 중에 배우자 하는 것 중에 대칭 구조가 되어지는 모양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분자 구조식을 그려보면 대충 얘는 대칭 모양이 돼서 쟤는 무극성 분자일 것 같아. 탄수화물 중에 무극성 분자들 굉장히 많아.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C 삼중결합도 가능해. 이렇게 하면 대칭 구조가 딱 눈에 보이지. 맞아?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저 두 개는 기억할 만해. 다시 저 두 개는 하나 정도 더 그려주면 대칭, 완전 대칭이어서 무극성이 되는 대표적인 모양의 벤젠 모양이야. C 6개에 H 6개 있는 이 벤젠 모양인데 이렇게도 그리고 공명 구조까지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이렇게도 그려지는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지는 얘도 완전 대칭이야. 쌍쌍 모멘트 제로야. 평면 구조. 평면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는 합력, 알짜임을 많이 구해봤으니까 이렇게 다른 걸로 두 개가 대칭 형태로 바뀌어 있으면 쟤도 제로야. 하나가 더 바뀌면 대칭이 깨지지. 이러면 극성 분자야. 이 정도까지만. 자 그래서 5번에 니은 디귿 가는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거야. 나는 분자를 고르자고 했으니까 기억만 고르지 말고 기억만 골라주면 되는 거. 무극성을 찾자고 하면 분자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진 사람은 자꾸 분자를 찾으려 해. 무슨 공유결합을 한 무슨 분자인지를 가지고 하라. 자 이름을 좀 적어볼래? 거기에 있는 게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 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야. 이번에 이게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 쌍극사 모멘트를 얘기하지. 자, 얘는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해. 왜? 그냥 보면 간단할걸. 자 가지고 있는 먼저 외워져 있는 전기음성도를 좀 얘기해볼까? 수소 2.1 수소 2.1 탄소 산소부터 할까? F 옆에 F 4.0 그 바로 옆에 산소 3.5 그러니까 산소 옆에 질소 옆에 탄소는 그러니까 2.5 됐니? 그러면 잡아당기는 알짜임의 크기는 탄소보다 산소가 강하니까 이중결합이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중결합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잡아당길 거야. 얼마의 세기로 잡아당기면 되겠니? 얼마의 세기로? 자 1의 세기로 앞에 뭐가 묻었는데 뗄 방법이 있겠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하지.
1로 잡아당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잡아당기는 쪽이 항상 부분적인 마이너스, 빼앗기는 쪽이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죠. 2.1, 2.5야.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H에서 C 쪽으로 잡아당기겠지. 맞니? 얼마로? 0.4. 0.4. 전체적인 그러면 알짜임의 크기는 다시 해. 알짜임의 크기는 끌어가서 끌려가는 거잖아. 그렇지? 결합각은 거의 120도가 이쪽이 조금 안 되고 이쪽이 조금 더 이게 이중 결합이 조금 더 넓어서 120도보다 조금 크고 120도보다 조금 작고 완전 정삼각형을 이렇게 평면삼각형 구조가 생기는 건 아닌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뭐만 그려져 있으면 돼. 아래에서 탄소 쪽에서 산소 쪽으로 가는 알짜임의 방향이야. 크기 얼만큼 계산 안 할 거라 했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만 표현할 거라고. 그래서 얘만 남기면 된다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마이너스일 거야. 얘가 플러스일 거야. 그게 부분적인에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야. 이해될까? 그러면 그 그림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얘만 딱 하나 그려놨어도 옳은 그림이라고 얘기하죠. 자, 7번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보재. 답이 곧 설명인. 근데 CO2를 해볼 방법이 없잖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쵸? 우리가 안 했거든. CO2를 우리가 암기시키는 건 가능한데 실제로 얘를 정확하게 그 구조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나타내는 건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돼. 어쨌건 탄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4개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자 탄소야. 그 4개가 부족하니까 전체 몇 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8개가 되고 싶어해. 그걸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고 8개를 만들어야지. 누구랑 반응해서? 산소랑 반응해서. 근데 산소는 몇 개 있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사방에 찍고 6개 있는 거야. 왜 6개지? 현민이를 위해서 승주한테 내가 질문을 해준다는 거야. 왜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지? 그냥 인용 그러지 말고. 여기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그렇지.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안쪽 껍질에 몇 개를 채우고 2개를 채우고 그 바깥쪽에 6개가 있는데 무조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걔를 원자과 전자라고 할 거야. 그럼 얘들 8개 만들고 싶어.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해. 얘는 몇 개가 부족하고 4개가 부족하고. 됐니? 그러니까 2개 부족한 애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싶어. 그래서 탄소는 산소 몇 개랑 2개랑 결합을 형성할 거야. 가지고 있는 몇 개. 지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각각의 2쌍은 그냥 옆쪽에 두고 우리 전자쌍 반발 원리 배웠으니까 가장 멀리에 두고 2개를 탄소에게 제공하고 2개는 누구에게서 받는 거야? 산소 쪽에 2개 제공되어진 것처럼 탄소 쪽에 2개 제공을 받아서 산소는 8개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 이쪽 2개는 지금 탄소가 제공한 거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나머지 2개도 오른쪽에 있는 탄소에게 여전히 제공해주고 자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옆에 오른쪽 산소가 가지고 있는 다시 선생님. 뭐가 그렇지? 파란색이 포기. 자, 이해되나 여기? 그리고 탄소 입장에서도 8개를 만족하는. 이해돼? 원자 반지름 크기 맞니? 가운데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원자 번호 8번이니까 6번인 탄소가 더 커야 된다고.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가 작은 애가 더 커야 된다고.
뭐 그건 그렇고 이중결합 답이야. 그러면 꼭 이렇게 120도 각도로 찍어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 찍지 않아도 돼. 답은 결국에 탄소 거 4개, 그 다음에 옆에 산소 거 8개가 다 이런 형태로 찍혀 있으면 옳은 거야.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산소도 위에 2개 해서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가 다 있으면 옳은 루이스 전자점 주기라 할 거야. 그러면 NaCl은 NA는 원자번호 몇 번?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그리려면 원자번호 11번.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 둘. 8개가 있어서 10개. 여기까지가 원자번호 18번이야. 그냥 번호 세는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기억해 놨다가 18번 바로 옆자리니까 17번이야. 이런 정도까지. 그러면 얘는 전자가 11개 중에 하나를 얘한테 넘긴 상태의 모양이 그려져야 돼. 그러면 플러스 11만큼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8개만 있고 하나는 잃어버린 거야. 이온은 약간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다 줬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이온은 대괄호 표시할 거고 잃어버린 숫자를 오른쪽 위에 적어줄 거야. 됐니? 그러면 원자번호 18번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를 받아서 17번에 있는 애가 얘는 아르곤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원자번호 18번에 잃고 얘는 네온이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플러스 17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 원래 세 번째 껍질에 7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7개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하나 얘한테 하나 강제로 빼앗아 온 거지. 8을 채우고 있는 애. 얘가 염소야. 오른쪽 양이온과 왼쪽 방향이 바뀌었다. 왼쪽 양이온과 오른쪽 음이온이 결합되어서 이온 결합 형성한 게 염화나트륨. 이렇게 얘기해. 8번에 3번. 좀 길지만 설명을 좀 했는데 질문 있니? 5분 사이에 설명하고 나가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단원 넘어가기 전에 몇 쪽이냐면 77쪽 저번에 한 장을 채 다 하지 않아서 분자의 극성 막 급하게 끝내느라고 극성이 뭔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뭔지 이렇게 한 장이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게 딱히 쭉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닌데 그런데 분자의 극성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준다는 거야. 다시 어떤 분자가 가지고 있는 분자의 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결합의 세기라고 하는 거야. 어떤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결합의 세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극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결합의 세기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거야. 당연히 무극성 분자가 가지고 있는 결합의 세기가 당연히 제일 작겠지. 그치?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니다. 무극성 분자 없는 거 아니다. 왜? 무극성 분자로 맞으면 아프니까. 왜? 드라이 아이스로 맞아본 적 있어? 얼음은 극성 분자잖아. 드라이 아이스로 맞아본 적은 없지만 왠지 그것도 얼음과 비슷하게 누가 뒤에서 머리에 던지면 아플 것 같은 그 정도의 단단함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지. 무극성 분자지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앞쪽에 화학표에서 분산력이라고 따로 배우고 어쨌건 얘가 제일 작을까 없지는 않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분자겠지, 그치? 결합의 세기는 곧 뭘 의미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에서 나타나는 비열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극성 분자 중에서도
약한 극성을 나타내는 애하고, 그치? 당연히 센 극성을 나타내는 애들 중에 센 극성을 나타내는 애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결합력이 강해지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센 극성을 나타내는 극성의 세기가 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들로 통칭해서 얘기하게 돼. 뒤쪽에. 자, 결합의 세기, 분자의 극성을 알면 결합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뭘 할 수 있다고? 용해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어떤 물질이 한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성질이 나타난다. 다시 한 물질이 한 물질에 녹아 들어갈 거야, 안 녹아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는 무지막지하게 다 외웠던 물에 녹는 물질을 고르자고 하면 우리는 뭘 골라야 되는 거야? 우리 여태까지 했던 분자 구조를 빨리 다 떠올리는 거지. 이해되나? 사무사 모멘트가 0이 아닌 것들, 0인 것들을 떠올려서 0인 것들은 거의 잘 녹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다시 0에 그러면 물에 녹는 건 어떤 건데? 우리가 배웠던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누가 녹는다고 해야 돼? 극성 공유 결합을 한 것 중에 극성 분자만요.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또 하나 이온 결합성 물질 안 녹아? 녹아. 물에 녹아 무조건. 이온 결합성 무조건. 그러면 선생님 아닌데요?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녹아 안 녹아 이온 결합성 물질? 녹아. 뭐 빼고? 중학교에서 맨날 그래 나오는 방금 빼고. 이온 결합성 물질을 쭉 적어놓고 물에 잘 녹아요. 그러면 옳다고 박수 치지 말고 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왜? 물에 녹지 않는 걸 배운 거잖아. 그러면 자 물이 결국에 뭐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극성인 어떤 액체랑 극성인 어떤 분자가 잘 녹을지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 극성끼리는 무조건 잘 녹여. 혹시 아세톤으로 기름 유성펜 지워본 적 있어? 아세톤은 뭐야? 무극성의 대표적인 물질이야. 그래서 무극성끼리는 무극성 분자와 다시 여기서 무극성 액체와 이래도 관계없어. 다른 무극성끼리는 굉장히 잘 녹는 성질이 나타난다고. 서로 섞인다. 용해성을 얘기해. 그래서 이 단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중에 물 속에 산소가 잘 녹을 거냐? O2는 물에 잘 녹니? 아니면 무극성에 잘 녹니? 그래서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 무극성인 용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중등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게 사용화탄소, 에테르,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아까 얘기한 벤젠 이런 정도까지를 얘기하면 좋겠어. 물에 기름 잘 녹이는 물질 유기용매라고 나오는데 유기용매들인데 얘의 O2는 굉장히 잘 녹아. 물에는 잘 녹지 않아.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O2야.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지? 물에 잘 녹지 않는 O2인데 CO2랑 누가 더 그 중에 누가 더 물에 많이 녹겠느냐고 물어본 적 있다 했지? 누가 더 많이 녹을까? 추측해봐. 서울대 수시논술 문제였어. 누가 더 많이 녹아? 둘 다 안 녹아. 둘 다 많이 안 녹아. 그렇지만 누가 더 많이 녹을 거냐? 물의 용해성이 어떠한지와 그 녹아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의 용해성을 비교하시오. 물에는 용해성이 왜? 둘 다 무슨? 무슨 분자니까? 무극성 분자니까. 다시 무극성 분자니까 극성인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렇지만 얘는 다시 왼쪽에 있는 건 완전 똑같은 애들끼리 붙어있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공유 결합
그 분자 구조 내에 얘는 다른 원자가 결합한 거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한 그러면 분자 구조 안에 이산화탄소는 최소한 C와 O 사이에 O 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쌍극자 모멘트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대칭을 이루어서 전체는 0이지만 다시 전체는 무극성 분자지만 그 안에 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자 간 잡아당김의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조금 더 잘 녹아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얘는 완전히 그냥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은 쌍극자 모멘트 제로인 상태이지만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분자 구조 안쪽에는 부분적인 전하가 존재한다. 그래서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조금 더 잘 녹아. 잠깐 쉬었다. 잠깐 쉬었다.